베트남의 한 개 성보다도 작은 나라. 하지만 이 나라는 전 세계가 삶의 방식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 소득세 55%에서 누드비치, 느릿한 커피 의식부터 점수가 없는 교실까지. 덴마크는 단순히 다르다는 차원을 넘어 깊은 영감을 주는 나라다. 자,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중 하나의 비밀을 밝혀볼 준비가 되었는가? 덴마크, 작은 크기, 거대한 영향력. 덴마크는 베트남의 한 개 성보다 작지만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 크기를 훌쩍 뛰어넘는다. 특히 지속 가능성, 사회복지, 미니멀리스트 삶의 방식에서 말이다. 북유럽에 위치한 이 나라는 유틀란트 반도와 사프 400개 이상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이 해안 특유의 매력을 더해준다. 덴마크를 진정으로 정의하는 것은 그들의 사고방식이다. 이곳은 즐거운 미니멀리즘의 고향으로 사람들은 물질주의보다 균형, 평등, 인간관계를 우선시한다. 무상교육, 보편적 의료, 공공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사치가 아니라 당연한 기준이다. 이곳에서는 신뢰가 깊게 뿌리내리고 있다. 카페 밖에서 아기가 낮잠을 자고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며 지도자들은 대체로 신뢰받는다. 덴마크는 작지만 따뜻한 심장을 가진 나라가 좋은 삶의 의미를 재정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준다. 그렇다면 상상해보자. 속도감 넘치는 베트남 같은 나라가 덴마크 모델을 받아들인다면 스트레스와 교통체증, 번아웃은 서서히 사라질 수 있을까? 크리스티아니아, 코펜하겐 한가운데의 평화로운 반란. 크리스티아니아는 코펜하겐 중심부에 있는 자칭 자유도시로 세금도, 경찰도, 국가법도 없이 운영된다. 1971년 예술가들과 이상주의자들에 의해 설립된 이곳은 대한문화, 창의성, 공동체적 삶의 피난처가 되었다. 크리스티아니아에서는 집이 재활용 자재로 지어지고 자동차 대신 자전거가 사용되며 모든 결정은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부동산 소유권도 기업도 없다. 오직 예술, 공동체, 그리고 삶의 또 다른 리듬만 존재할 뿐이다. 이 지역의 개방적인 대마초 문화는 논란을 일으켜 왔지만 덴마크 정부는 이를 사회 실험으로 보호하고 있다. 이는 존중과 공유된 가치를 기반으로 한다면 일반적인 틀 밖에서도 자유와 평화가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상상해보라. 그곳에서 일주일을 보낸다면 무엇을 챙기겠는가? 스케치북, 일기장, 호기심 많은 마음, 아니면 단지 관습에서 벗어나려는 의지일까? 덴마크 여성, 조용한 강인함으로 살아가는 페미니즘. 덴마크에서 페미니즘은 싸움이 아니라 삶의 한 방식이다. 덴마크 여성들은 가장 크게 외치지 않더라도 조용한 자신감으로 규칙을 다시 쓰는 선구자들이다. 이들은 화장을 거의 하지 않는다. 저항이 아니라 선호의 문제다. 운동화를 신고 자전거로 출근하고 회사를 이끌고 가정을 돌보며 아이를 키우는 동시에 혼자 하이킹하거나 바닷가에서 커피를 즐길 여유도 가진다. 가구를 직접 조립하고 자신의 재정을 관리하며 종종 혼자 살기를 선택한다. 외로움이 아니라 강인함 때문이다. 덴마크가 여성에게 주는 진정한 선물은 단지 법적 권리가 아니다. 그것은 문화적 공간이다. 설명 없이 리더가 될 수 있는 공간, 날카로워도 비난받지 않는 공간, 육아를 선택하지 않아도 혹은 전적으로 몰두해도 낙인이 찍히지 않는 공간이다. 이 북유럽 문화에서는 집안일이 성별에 따라 정해지지 않는다. 삶의 자연스러운 리듬처럼 함께 나눈다. 덴마크 여성은 독립을 반항이 아닌 일상으로 받아들인다. 기술 분야에 도전하는 싱글맘이든 정신 건강을 위해 안식년을 택하는 여성이든 그 선택들은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깊은 이해를 반영한다. 충만한 삶은 적응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서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말이다. 여전히 성역할 고정관념과 씨름 중인 세계 속에서 덴마크 여성은 평등이 목표가 아니라 기본값일 때 벌어지는 변화를 보여준다.
누드빛이 자연을 온몸으로 마주하는 순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공장소에서의 나체는 불편함이나 논란을 일으키곤 한다. 하지만 덴마크에서는 해변에서 옷을 벗는 것이 저항의 행위가 아니다. 그저 자유를 축하하는 방식일 뿐이다. 이곳에서는 인간의 몸을 수치심이나 성적 시선, 사회 규범의 필터를 통해 보지 않는다. 대신 바다와 하늘, 발밑의 모래처럼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존재로 여겨진다. 여름 오후 해안을 따라 걷다 보면 10대부터 조부모까지 심지어 온 가족이 옷을 벗은 채 햇볕을 즐기거나 파도 속으로 뛰어드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이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외설도 아니다. 그냥 덴마크일 뿐이다. 그리고 계절이 바뀌어도 그 문화는 이어진다. 많은 덴마크인들은 겨울철에도 바닷물에 몸을 담그는 해수욕 의식을 지속한다. 이는 면역력 증진, 혈액순환 개선, 정신 집중에 도움된다고 여겨지는 전통이다. 이렇게 차가운 자연과 연결되는 행위는 깊은 문화적 뿌리를 갖고 있다. 산만함을 걷어내고 자연과 마주하며 진정한 자아를 되찾는 과정인 것이다. 이곳에서의 나체는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평온함을 위한 것이다.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다. 속삭이지도 않는다. 모두가 이 말 없는 규칙을 안다. 공간을 존중하라. 사람을 존중하라. 순간을 존중하라. 이것은 단순히 몸의 자유가 아니라 마음의 자유이기도 하다. 그리고 덴마크에서는 그 자유가 매일같이 햇살 속에서 소금기 가득한 바람 속에서 살아 숨쉰다. 꼭 가봐야 할 명소, 마법과 자연이 만나는 곳. 작지만 덴마크는 동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장소들로 가득하다. 셰익스피어의 햄릿으로 유명한 크롬보르 성은 예술과 유산이 드라마틱한 해변 경관 속에서 어우러지는 곳이다. 스카겐에서는 두 개의 강한 바다, 스카게라크와 카테가트가 섞이지 않고 충돌하는 장면이 펼쳐지며 신비로운 자연의 경계를 형성한다. 덴마크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리베에서는 자갈길, 목재 프레임의 집들, 고대 성당이 중세 상인과 바이킹 정착민의 발자취를 되살린다. 한편 레고랜드는 색채와 창의력으로 넘쳐나며 모든 세대에게 상상력 가득한 블록 세계를 선사한다. 역사에 끌리든 자연에 빠지든 어린 시절의 향수에 이끌리든 덴마크는 당신에게 뿌리를 내리게 하면서도 마법 같은 여정을 선물한다. 덴마크 요리, 단순함 속에 담긴 가장 풍부한 이야기. 덴마크의 부엌에는 화려한 소스나 과장된 플레이팅이 필요 없다. 이곳에서는 맛이 부드럽고 강렬하게 이야기한다. 계절의 재료와 수백 년의 전통에 뿌리를 두고 식사는 감탄을 자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것이다. 루그브로에드, 짙고 밀도 높은 호밀빵은 덴마크의 국민 음식으로 종종 절인 청어, 삶은 달걀, 간 파테와 함께 먹는다. 눈에 띄지는 않지만 실속 있고 일상적인 영양의 상징이다. 그리고 프리카델러, 팬에 구운 고기 완자는 감자와 그레이비 소스와 함께 제공되며 가정의 중심이 되는 음식으로 식탁 위의 포옹처럼 따뜻하다. 축제 날에는 바삭한 삼겹살에 파슬리 소스를 곁들인 요리가 중심을 차지한다. 이 음식은 든든하고 소박하며 항상 함께 나누며 먹는다. 세대를 하나로 묶는 식사의 힘이 여기에 있다. 디저트를 빼놓을 수 없다. 야생 베리로 만든 달콤한 간식은 지역산, 가공되지 않은 재료에 대한 덴마크인의 사랑을 반영하며 달콤함과 새콤함의 균형이 상쾌하고도 영혼을 울린다. 하지만 재료나 기법보다 더 중요한 건 분위기다. 촛불을 켜고 가까이 앉아 천천히 음미하는 것. 휘게. 따뜻하고 아늑한 그 상태. 단순한 식사가 잊지 못할 경험이 되는 순간을 말이다. 이제 당신에게 묻는다. 지금 당신 앞에 따뜻한 프리카델러 한 접시가 놓인다면 먼저 먹을 것인가? 아니면 추억을 위해 사진을 찍을 것인가? 어쨌든 분명한 것은 하나다. 덴마크 음식은 단지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채운다는 것이다. 커피 문화. 시간이 느려지고 대화가 익어가는 공간. 덴마크에서 커피는 단순히 잠을 깨우기 위한 음료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의식이자 사고방식, 그리고 삶의 방식이다. 1인당 연간 8kg 이상의 커피를 소비하는 덴마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커피를 많이 마시는 나라 중 하나로 꾸준히 꼽힌다. 하지만 이들의 커피 문화가 진정 독특한 이유는 양이 아니라 의도에 있다. 덴마크인들은 그저 하루를 버티기 위해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 커피는 잠시 멈추고 되돌아보며 서로 연결되기 위한 수단이다. 카페 포즈, 카페 파우스, 즉 커피 브레이크의 개념은 덴마크인의 삶 곳곳에 깊게 스며 있다. 분주한 사무실부터 조용한 가정, 북적이는 도시 거리부터 평화로운 바닷가 카페까지. 이 시간은 업무나 스크린에서 잠시 벗어나 동료나 친구 혹은 자신의 생각과 함께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시간이다. 덴마크의 아늑한 카페에 들어서면 흔들리는 촛불과 낮은 목소리, 그리고 조용히 느긋함을 권유하는 분위기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시끄러운 음악도 서두르는 주문도 없다. 오직 인간적인 연결을 위한 시간만이 존재한다. 이런 커피 문화는 카페인이 아니라 고요함을 위한 것이다. 끊임없는 생산성과 속도를 강요하는 세상 속에서 조용히 저항하는 라이프 스타일이다. 덴마크에서 한 잔의 커피는 이렇게 말한다. 의미는 바쁜 순간 사이사이, 멈춤 속에서, 눈빛 속에서, 공유된 침묵 속에서 발견된다고. 만족은 더 많이 갖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충분함을 아는 데서 온다고. 국기, 국민을 하나로 잇는 조용한 실타래. 단네브록, 덴마크의 국기, 붉은 배경에 흰 십자가가 그려진 이 깃발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도록 사용된 국기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덴마크에서는 이 상징적인 국기가 정치나 군사 퍼레이드를 넘어선 의미를 지닌다. 이곳에서 국기는 단순한 국가 상징이 아니다. 진심 어린 표현이다. 생일 파티에서 케이크 위에 미니 국기가 꽂혀 있고 선물에 핀으로 달려 있으며 화환 사이에서 살랑인다. 결혼식, 학교 졸업식, 기념일마다 단내부로는 거창하지 않지만 따뜻하게 모습을 드러낸다. 이것은 민족주의가 아니다. 연대감이다. 덴마크 국기는 외치지 않는다. 미소를 지을 뿐이다. 이 깃발은 구호가 아닌 함께하는 경험과 소소한 기쁨을 통해 애국심을 표현하는 사회를 보여준다. 덴마크인들이 국기를 사용하는 방식은 조용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소속감은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며, 그리고 그 감정은 인생의 가장 작고 소중한 순간 속에서 가장 깊이 느껴진다는 것을. 독특한 축제들, 불꽃, 음악, 그리고 덴마크의 마법 버춘이 무슨 덴마크의 마법. 덴마크는 작지만 이 나라의 축제들은 깊은 의미를 지니며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다. 6월 23일 덴마크인들은 상크트 한스 이브, 상트 한스 아프튼을 축하하며 물가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전통 노래를 부르며 악령을 쫓기 위해 지프로 만든 마녀 인형을 태운다. 이것은 여름의 절정에서 자연과 재생을 상징하는 의식이다. 반대로 로킬데 페스티벌은 한적한 마을을 유럽 최대의 음악 및 예술 축제 중 하나로 탈바꿈시킨다. 1971년에 처음 개최된 이 축제는 현재 수백 개의 공연과 함께 모든 수익을 인도주의적 목적에 기부하는 문화 아이콘이 되었다. 크리스마스 기간에는 축제 분위기가 일찍 시작된다. 10월부터 불이 켜지고 특별한 율브리그, 주레브리지, 맥주, 어린이용 어드벤트 캘린더, 촛불이 켜진 모임들이 겨울의 어둠을 밝혀준다. 덴마크인들에게 축제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다. 그것은 삶의 정신을 표현하는 방식이며 사람들을 서로 유산과 그리고 삶의 조용한 마법과 연결시켜주는 기회다. 자전거, 자유와 지속 가능성을 향한 덴마크의 길.
덴마크, 특히 코펜하겐에서는 자전거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삶의 방식이다. 코펜하겐 시민의 절반 이상이 날씨에 관계없이 연중 내내 자전거를 이용한다. 이는 유행이 아니다. 사려 깊은 도시 계획과 지속 가능성에서 비롯된 문화적 사고방식이다. 코펜하겐은 방대한 자전거 도로망, 자전거 전용 신호등, 자전거 친화적 다리 등으로 자전거 타기가 쉽고 안전하다. 덴마크에서의 자전거 타기는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선다. 환경, 건강, 내면의 평화를 향한 존중의 상징이다. 소음도, 매연도 없다. 오직 바퀴가 구르는 소리와 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만이 들릴 뿐이다. 덴마크인들에게 자전거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첫 번째 선택이다. 이는 그들의 가치관을 반영한다. 혼잡과 탄소 대신 균형, 맑은 정신, 깨끗한 공기. 그렇다면 당신은 차량 정체를 황금빛 낙엽 아래의 평화로운 자전거 여행으로 바꾸겠는가? 이미 많은 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코펜하겐의 삶, 마을 감성을 품은 현대적 수도. 코펜하겐은 덴마크 정치, 문화, 상업의 중심지일 수 있지만 그 맥박은 작은 마을처럼 고요하게 뛴다. 대부분의 세계 수도들이 혼란스럽고 시끄럽고 조급함으로 가득한 반면 코펜하겐은 전혀 다른 리듬으로 움직인다. 세련되고 사려 깊으며 친밀하다. 이곳에서 성공은 마천루나 주가로 측정되지 않는다. 삶의 질이 그 척도다. 주민들은 시간을 들인다. 창가에서 책을 읽고 고요한 운하를 따라 걷고 화면이 드문 카페에서 촛불을 켜고 따뜻한 음료를 나누며 진짜 대화를 나눈다. 아이들은 짐칸 자전거를 타고 등교한다. 시내 광장은 농산물 시장으로 채워진다. 뮤지션들은 해질녘의 부드러운 빛 아래 나무 아래에서 연주한다. 가장 중심지인 동네조차 숨 쉴 공간이 있다. 건축과 자연, 과거와 현재, 속도와 여유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옥상에는 정원이 자라고 안뜰에는 야생화가 피고 공원은 우체국만큼이나 흔하다. 코펜하겐은 당신을 감동시키려 하지 않는다. 그 대신 집처럼 편안하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현대적인 도시가 반드시 요란할 필요는 없다고. 오히려 속삭임 속에서 진짜를 찾을 수 있다고.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서 드러나는 소중한 진실. 이 도시는 단지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살아 숨쉰다. 산타의 우체통, 동심의 마법이 살아나는 곳. 덴마크에서 산타클로스의 정신은 단지 잠자리 동화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전국 아이들의 마음을 밝혀주는 소중한 전통이다. 매년 수천 명의 아이들이 덴마크 왕국의 눈 덮인 영토, 그린란드에 있는 산타의 마법 같은 겨울집으로 정성스럽게 편지를 보낸다. 이곳은 산타의 진짜 북극 안식처로 여겨진다. 가장 따뜻한 사실은 바로 이것, 그 편지들 중 많은 수가 답장을 받는다는 것이다. 자동화 시스템도 디지털 챗봇도 아니다. 진짜 자원봉사자들, 우체통 요정들이 직접 손편지를 써서 답장한다. 크리스마스 우표와 송글씨, 그리고 작은 마법을 담아 동심을 지켜주는 것이다.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화면과 즉각적인 만족이 지배하는 시대에 아이가 편지를 쓰고 봉투를 봉인하고 우체통 옆에서 기다리는 이 단순한 행위는 인내, 상상력, 희망에 대한 찬가이다. 현실과 환상이 맞닿는 그 순간 둘 다 더 강해진다. 어른들에게 산타의 우체통은 단순한 귀여운 풍습이 아니다. 그것은 부드러운 일깨움이다. 경이로움이 여전히 중요하며 친절함은 의식처럼 실천될 수 있으며 가장 작고 사소한 전통이 가장 큰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믿음을 키울 때 마법의, 선함의, 서로에 대한 믿음, 세상은 무엇이든 가능해질 수 있는 공간이 된다. 소득세 55% 부담일까? 아니면 더 행복한 사회를 위한 설계도일까?
많은 나라에서는 55%의 세율이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겠지만 덴마크에서는 그 세금이 목적과 자부심을 담아 받아들여진다. 세금은 잃는 돈이 아니라 사람과 공공 서비스, 공정한 미래에 대한 투자로 여겨진다. 이 시스템은 유아교육부터 대학원까지 무상교육, 수준 높은 공공의료, 그리고 누구도 낙오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강력한 사회 안전망을 지원한다. 이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는 건 신뢰다. 정부가 자금을 투명하게 사용한다는 믿음, 그리고 세금이 깨끗한 거리, 질 좋은 병원, 효율적인 교통,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로 돌아온다는 믿음. 다른 나라들이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세금 감면과 인상 논쟁을 반복할 때 덴마크는 사회적 계약을 바탕으로 시스템을 운영한다. 여기서 기여는 희생이 아닌 가치로 여겨진다. 부의 분배는 사회 구성원 누구나 번영할 수 있는 기반으로 인식된다. 지위와 상관없이. 휘게, 조용히 속삭이는 덴마크식 행복 철학. 희게는 영어로 정확히 번역할 수 없다. 아마도 그게 더 어울린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어가 아니라 감정이고 의식이며 덴마크인의 영혼이 깃든 조용한 삶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후게라고 발음되는 이 말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순간에 느끼는 편안함이다. 촛불의 흔들림, 울 양말의 따스함, 작은 부엌에서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의 부드러움. 휘게는 의도적으로 만들어진다. 우연히 생기는 것도 비싼 것도 아니다. 그것은 작은 디테일에서 온다. 갓 내린 커피, 오븐에서 퍼지는 계피향 향, 창밖을 두드리는 빗소리와 옆에서 타오르는 벽난로. 휘게는 세상의 소음을 끄고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는 순간에 일어난다. 하지만 휘게는 도피가 아니다. 현재의 피해나 천재에 뿌리 내리는 것이다. 휘게는 쫓기고 시끄럽고 끊임없는 생산성에 시달리는 세상에 대한 저항의 한 형태다. 휘게는 속삭인다. 천천히 살아도 괜찮아. 넌 이미 충분해. 덴마크가 언제나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히는 건 우연이 아니다. 뛰어난 정책과 시스템 그 너머에서 덴마크인들은 단순한 기쁨을 음미하는 기술을 익혔다. 휘게는 조용히 말하지만 한 번 경험하면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는다. 솔직히 말하자면 당신도 모르게 휘게의 순간을 경험한 적 있지 않은가? 시간이 느리게 흐르고 차는 따뜻하고 대화는 술술 이어졌던 그 밤. 만약 그게 당신의 분위기라면 당신은 이미 휘게 클럽의 일원이다. 높은 생활비, 진정한 가치를 반영하는 가격. 있는 그대로 말하자. 덴마크에서의 삶은 싸지 않다. 코펜하겐, 오르우스 혹은 더 조용한 마을에 살든 1인 기준 월 생활비는 보통 1,200달러에서 2,100달러 사이에 이른다. 장보기도 비싸고 월세도 치열하다. 외식은 매일 하는 일이 아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더 쓰는 것이 아니라 더 얻는 것이다. 덴마크에서 높은 물가는 마음의 평온과 함께 온다. 민간 의료보험은 필요 없다. 학생 대출에 허덕이며 졸업하지 않는다. 아이를 돌보거나 병원비를 걱정하며 밤을 지새우지 않는다. 이 모든 것들이 미리 마련되어 있다. 잘 작동하는 복지 시스템을 통해. 그리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 시스템이 단지 공정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이라고 여긴다. 대중교통은 효율적이고 깨끗하며 제 시간에 도착한다. 공원은 잘 관리되어 있고 거리도 안전하다. 수돗물은 마실 수 있을 뿐 아니라 마시는 것이 권장된다. 당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으로 정성껏 설계되어 있을 때 가격표가 달리 보이기 시작한다. 덴마크에서 삶의 질은 사치가 아니다. 그것은 기준이다. 숫자는 종이에선 높게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 살아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진다. 여기서 비용은 가치와 일치하고 그 가치는 단지 물건이 아니라 평온, 목적, 공동체 속에서 평가된다. 미니멀리즘 디자인,
아름다움과 목적이 모든 디테일에 담긴다. 덴마크는 미니멀리즘 디자인의 세계적 아이콘이다. 이곳에서는 아름다움이 항상 기능성과 함께한다. 적을수록 더 좋다는 철학은 단순히 우아한 미학만이 아니라 내구성과 목적 있는 삶까지 만들어낸다. 인체공학적 의자부터 루이스 폴센 조명의 따뜻한 빛, 깔끔한 스칸디나비아산, 참나무 테이블까지 모든 디테일은 아름다움과 기능성, 그리고 편안함을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다. 이 스타일은 현실적인 필요에서 비롯되었다. 긴 겨울과 부족한 일조량은 집을 따뜻하고 개방적이며 세련되게 만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덴마크의 인테리어는 정돈된 공간, 자연 소재, 차분한 색조를 선호하며 이는 평온함과 균형을 이끌어낸다. 형태와 기능의 완벽한 조화가 덴마크 디자인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이유다.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 조용하고 강력한 삶의 방식으로서 말이다. 표현의 자유, 자유롭게 말하되 인식과 품위로 말한다. 덴마크는 유럽에서 표현의 자유를 가장 강하게 지지해온 나라 중 하나다. 여기서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단지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기대다. 그러나 덴마크의 표현의 자유가 진정으로 특별한 이유는 법적 보호뿐만 아니라 문화적 균형에 있다. 덴마크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개인의 책임감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사람들은 정치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정책을 질문하며 사회 전반에 걸쳐 활발한 토론을 나눈다. 하지만 이들은 조심스럽게 행동한다. 개인 공격이나 허위 정보, 혐오 표현을 억제하는 존중의 사회적 계약이 존재한다. 덴마크인들은 말이 힘을 가진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 힘은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곳은 자유 발언이 가장 크게 외치는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다. 오히려 사려 깊은 대화, 포용적 소통, 윤리적 표현에 초점을 맞춘다. 강한 의견 차이조차도 우아하고 예의 있게 다뤄진다. 이러한 자율적 문화 덕분에 덴마크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 사회 분열, 극단적 온라인 공간, 공공신뢰 붕괴를 피할 수 있었다. 이곳에서 표현의 자유는 사람들을 갈라놓지 않는다. 오히려 더 깊이 경청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명확함을 소음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사회를 만들어준다. 초등교육, 순위를 매기지 않고 마음을 키우는 교육. 덴마크의 초등학교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차이가 있다. 여기엔 1등 경쟁이 없다. 아이들은 순위를 매기지 않는다. 시험은 드물다. 성적이 교실을 지배하지 않는다. 덴마크의 교육은 아이의 전인적 성장, 마음, 정신, 영혼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춘다. 어린 나이부터 덴마크 학생들은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협력하며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는 법을 배운다. 경쟁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인식, 창의성, 대인관계 능력이다. 현실 문제를 해결하거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거나 연극을 하는 등 학습은 단지 이론이 아닌 체험이다. 덴마크의 교사는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니다. 그들은 멘토이자 가이드다. 교실 분위기는 조용하고 존중이 가득하며 신뢰로 채워져 있다. 아이들은 경청하는 법, 자신있게 말하는 법, 서로 소통하는 법을 배운다. 정서적 지능은 지적 성취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겨진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는 실패가 결함이 아니라 여정의 일부로 여겨진다는 점이다. 처음부터 잘하지 않아도 된다. 중요한 것은 다시 도전하고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다. 이런 접근은 단지 더 나은 학생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을 만든다. 덴마크에서는 학교란 누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는가가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하는 공간이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보자. 어릴 때 성적에 덜 시달렸다면 당신은 천재가 되었을까? 아니면 점심시간 낮잠의 챔피언이 되었을까? 어느 쪽이든
당신의 가장 기억에 남는 학창 시절 추억이나 가장 드라마틱한 교실 사고담을 듣고 싶다. 미니멀한 삶부터 상상하기 힘든 세금 정책, 아침 커피에서 의복이 선택 사항인 해변까지. 덴마크는 정말로 행복과 자유에 대한 우리의 사고방식을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만약 이곳에서 한 달간 살아볼 기회가 있다면 당신은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북유럽 라이프 스타일을 다른 곳에서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